3월의 두 번째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복판 한국중앙은행 강남 VIP센터 건물 앞에 검은 에쿠스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연태 부회장이었습니다. 나이는 55. 짙은 남색 정장에 금장 커프스 단추,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사이에도 그는 이미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오늘 사인만 하면 끝이야. 상대가 조그만 IT 회사라며? 겁먹을 것도 없어. 통화를 이어가며 그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 직원이 허리를 숙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그를 기다리듯 열려 있었습니다. 오연태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에게 이 동선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아침의 질서였습니다. 3층 VIP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직사각형 테이블 위에는 수백 장의 계약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테헤란로의 빌딩 숲이 그대로 내다보였습니다. 3월의 햇빛이 유리를 타고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에 길고 옅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연태는 상성문에서 가장 먼 창을 등지고 앉는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약서는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계약은 그가 이미 6개월 전에 결론을 내린 것이었고 이 자리는 그 결론을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전무, 오후 보고는 3시로 당겨. 오늘 오전에 끝낼 수 있어. 상대방이 워낙 작은 데라 복잡할 것도 없고. 통화 중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흰 셔츠, 검은 슬랙스. 어깨에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묶어 올렸습니다. 화려한 구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장신구도 없었고 굽 높은 구두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서두르지 않는 걸음걸이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한쪽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연태는 그녀를 0.5초 바라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눈은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젊고 여자이고 단출한 차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쪽의 사람. 은행 직원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수행 인력일 것이었습니다. 오연태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그 범주 안에 조용히 분류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통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깐만. 그가 통화를 잠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거기요. 물 좀 가져다 주고 아메리카노 하나요. 설탕 없이. 정수아는 멈칫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던 손이 잠깐 공중에 멈췄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연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다시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든 확인할 생각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이 아닙니다. 정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비서요? 어느 쪽에서 오셨어요?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회의 시작 전에 음료 준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연태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수아의 말은 그의 귀에 닿기 전에 이미 차단되었습니다. 정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오성산업의 재무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숫자들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수아가 루나테크를 창업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습니다.
29이었고 통장 잔액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연세대 공가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서 AI를 전공했지만 그 이력은 첫 투자 미팅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서류보다 그녀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젊었고 여자였고 혼자였습니다. 그것만으로 방 안의 분위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하드웨어 창업을 하신다고요? 대표님이 이렇게 젊으세요? 실무 담당자분은 안 오셨나요? 그때마다 정수아는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습니다. 말 대신 숫자를 쌓았고 항변 대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고 루나테크의 연 매출은 4,200억 원이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업계 평균의 2배였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연태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이번 거는 확실해. 우리가 주도하는 거야. 상대가 아무리 IT니 뭐니 해도 제조업 35년 경험 앞에서는 신생회사지. 내가 이 바닥 어떻게 읽어온 줄 알잖아. 정수아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화면의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성산업의 부채 비율, 4년 연속 마이너스인 영업현금 흐름, 이사회 내부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는 불신.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형광펜을 집어 특정 항목에 조용히 줄을 그었습니다. 오연태는 아직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까지는 27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헤란로의 햇빛이 창을 타고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서 더미 위에 빛이 내려앉았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서로 전혀 다른 오늘 오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만이 27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리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회의 시작 20분 전이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새겨진 트레이 위에 물 2잔과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대리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음료를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언가 어색하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오연태는 커피 잔을 집어들며 정수아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게 프로답다는 거야. 군말 없이 딱 해주잖아.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향하는 방향은 이 대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수아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아까 음료를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간접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오연태는 그것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이 특정 조항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성산업의 지난 세계 분기 감사 보고서에서 뽑아낸 수치들이었습니다. 숫자들 사이의 간극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오연태의 눈살이 좁아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서류, 왜 당신이 보고 있어요? 정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요. 확인할 내용이요. 오연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나예요. 오성산업 오연태 부회장. 당신이 볼 서류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제 서류입니다. 당신 서류? 오연태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유머를 즐기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이없음을 정리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부터 시작했지.
현장에서만 20년, 임원으로 15년. 우리 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회사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누가 봐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러면 분위기가 흐려진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 정수아는 형광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그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1초였습니다. 그 1초 안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12년 전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벤처 캐피털 사무실. 정수아는 그날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들고 12번째 투자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11번의 거절 이후였습니다. 회의실에는 40대 중반의 심사역이 앉아 있었고 그는 서류를 펼치기도 전에 그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여자분이 하드웨어 창업을 하신다고요? 그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내린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수아는 그날 준비한 발표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절 연락을 받은 다음 날 다시 다른 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7년 전의 기억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형 거래처와의 계약 미팅. 상대 임원은 정수아를 보자마자 자리 맞은편의 남자 직원에게 먼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정수아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젊으세요? 실무 담당자분은 안 오셨나요? 그때도 그녀는 같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상대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리스크 항목 3가지를 짚어주었습니다. 미팅이 끝날 무렵 그 임원은 더 이상 실무 담당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정수아는 그 방식을 믿었습니다. 말보다 느리지만 말보다 오래 남는 것. 숫자와 결과. 그것만이 어떤 가정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연태가 그것을 봤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 못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확인이 끝나지 않아서요. 오연태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화를 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게 그러나 더 단호하게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래 권위를 행사해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있어요? 수백억짜리 계약이 오가는 자리예요. 은행 측, 법무팀, 각 사임원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담당자도 아닌 사람이 서류를 들고 앉아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겠어요? 내 체면도 있고 이 계약의 무게도 있는 거잖아요. 정수아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연태의 말 속에는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중요한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 그리고 그 목록 안에 그녀는 없다는 전제. 그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전제 위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수아는 잠시 말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시면 나중에 당황스러운 순간이 생깁니다. 오연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협박이에요, 지금? 예언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연태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농담처럼 들었거나 아니면 아직 자리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의 객기처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커피 잔을 들었고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테헤란로의 오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서리로 눈을 돌렸습니다. 형광펜이 멈췄던 줄, 오성산업 3분기 보고서의 한 항목. 영업현금 흐름 마이너스 327억.
그 옆에는 작게 각주가 달려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3% 감소. 숫자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아는 그 항목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오연태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15분 후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린 것은 오전 10시 23분이었습니다. 박 지점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 초반, 은행에서 25년을 근무한 사람 특유의 안정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 뒤로 오성산업법무팀장과 은행 측 계약 담당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 노트북을 안고 온 사람. 회의실이 갑자기 채워졌습니다. 박 지점장은 오연태를 향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부회장님 기다리셨습니까?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정수아 대표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정확하게는 오연태가 멈췄습니다. 그는 박 지점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수아를 봤습니다. 다시 박 지점장을 봤습니다. 그 짧은 왕복 사이에 무언가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오연태의 얼굴에서 그것이 보였습니다. 귀끝이 붉어졌고 입술이 한번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지점장님, 방금 대표님이라고요? 박 지점장이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루나테크 정수아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최종 계약 상대방이시죠. 이미 인사 나누셨겠지만 오연태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정수아는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는 짧고 단정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루나테크 정수아입니다. 오연태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지점장과 담당자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오연태는 정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순서대로 지나갔습니다. 부정, 당혹,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는 시도. 왜 말을 안 했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질문이었지만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2번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정수아가 답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던 거고 내가 미처 파악을 못한 거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정수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높아지지도 날카로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또렷했습니다. 감정이 빠진 자리에 사실만 남은 목소리였습니다. 부회장님은 저를 보신 첫 0.5초의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이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판단 안에서 해석하셨습니다. 제가 직원이 아니라고 했을 때도 서류를 확인하고 있을 때도 그건 오해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틀렸습니다. 오연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치다 멈췄습니다. 이 대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 지점장은 물잔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동작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오연태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그녀는 이미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연세대 공가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KAIST 대학원에서 AI 전공 석사를 마쳤습니다.
오연태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3년을 일하다가 퇴직금과 저축 700만 원으로 루나테크를 창업했습니다. 12년 전입니다. 현재 루나테크의 연 매출은 4,200억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업계 평균의 2배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오연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서류로 내렸습니다. 아까 부회장님께서 서울대 경영학과 35년 경력 3대 가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회장님의 이력입니다. 이것이 저의 이력입니다. 오연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새로운 방어선을 찾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계약은 내가 주도해온 거예요. 6개월을 준비했어. 상대방이 누구든 협상의 구조 자체는. 이 서류를 보시겠습니까? 정수아가 서류 한 부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오연태 쪽으로 향하게,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성산업의 최근 6년 재무 데이터입니다. 부채 비율은 현재 업계 평균의 3.2배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4년 연속 마이너스이고 지난 분기 수치는 마이너스 327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3% 감소한 수치입니다. 숫자들이 회의실 안에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오성산업은 내년 상반기 안에 유동성 위기를 맞습니다. 이것은 저의 예측이 아닙니다. 오성산업 내부 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들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연태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서류 끝에 닿았다가 멈췄습니다. 펼치지 않았습니다.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성산업의 재무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원 보고를 통해 이사회 회의를 통해 파편적으로 들어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이 방식으로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오늘을 자신이 주도하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박 지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저희 은행도 이번 계약 검토 과정에서 같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양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연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담당자들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이 대리는 문 쪽에 서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연태는 오랫동안 테이블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35년을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시작하는 하루 현장을 직접 돌며 익힌 제조업의 감각,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회사를 더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그것들은 진짜였습니다. 그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에서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것들이 하나씩 다른 의미로 읽히고 있었습니다. 35년의 경험이 변화를 막는 이유가 되었고 3대 가업이라는 자부심이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아래에서 그는 오늘 아침 이 방에 먼저 도착해 있던 한 사람을 직원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오연태는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서류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로 시선을 돌려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연태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도 그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연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것이 이 계약의 마지막 변수라는 것을,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더 단단하게 벽을 세우거나. 오연태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수아는 펜을 들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연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테이블에 짚으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서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중간한 자세가 지금 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해야죠. 조건을 다시 협의합시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아까처럼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35년을 버텨온 사람의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수아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 지점장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법무팀장이 펜을 멈췄습니다. 이 대리는 문 쪽에 선 채로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아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는 몇몇은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오성산업 이사회 측과 연락했습니다. 정수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보고를 하듯, 그러나 분명하게. 인수 이후 경영 통합 과정에서 의사결정 구조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사 모두의 손실이 생긴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사회는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최종 계약 조건에 부회장님의 용퇴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오연태는 그 말을 듣는 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회사에서 나가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분노하기 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현실이 몸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지점장이 낮고 조용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부회장님. 저희 은행도 이번 계약 안정성을 위해 해당 조건을 지지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사회 측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온 사안입니다. 오연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박 지점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을 봤습니다. 법무팀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연태와 같은 회사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의 방향이 오연태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사회가 나를 몰랐으면 몰라도. 오연태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을 같이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알아. 신입 때부터 봐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부회장님. 정수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연태가 멈췄습니다. 그분들도 오래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연태는 정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승리를 즐기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연태에게는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롱이었다면 맞받아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눈빛은 맞받아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장? 그가 6개월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실무팀을 닥달하고 법무팀에 밤샘 검토를 지시하고 이사회를 설득하며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에서 그 서류를 가장 깊이 읽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연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그 여성이 형광펜을 들고 조항을 짚어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손대지 말라고 했던 서류, 자신이 볼 이유가 없다고 했던 숫자들. 그녀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리가 소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며 오연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힘이 빠진 동작이었습니다. 그는 재킷 단추를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자리를 뜰 때 항상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그 습관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입이 열릴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과인지 해명인지 아니면 마지막 항변인지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연태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테헤랄로의 소음이 잠깐 스며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점장이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를 정렬하는 척했습니다. 이대리는 닫힌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연태가 나간 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테이블 위의 서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사실이 사실로 읽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지점장이 먼저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이사회 측과의 사전 조율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정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박지점장은 잠시 그 말을 음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정면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법무팀장이 조항별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들이 노트북을 열고 숫자를 대조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서류 넘기는 소리, 펜 긋는 소리, 조용한 확인 문답이 오갔습니다. 20분 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무거웠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종류의 무게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의 무게였습니다. 정수아는 조항을 하나씩 짚어가며 서명란을 확인했습니다. 아침부터 표시해둔 항목들이 순서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짚었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자리를 차갑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조항의 검토가 끝났을 때 박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내용 검토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란이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펜을 집어드는 순간 그녀는 잠깐 멈췄습니다. 1초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700만 원, 반지하 사무실, 거절당한 12번의 투자 미팅, 실무 담당자를 찾던 임원들, 하드웨어 창업을 묻던 심사역들, 그리고 오늘 아침 커피를 요구했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한 줄의 서명란 앞에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펜을 내렸습니다.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서명이었습니다.
박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리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법무팀장이 따라했습니다. 작은 박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에서는 충분히 컸습니다. 정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기쁨보다 고요함에 가까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테헤란로의 오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 있었고 빌딩들의 그림자가 조금씩 짧아져 있었습니다. 3월의 오후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가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펜이 종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수아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12년이 한 줄의 서명으로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박지점장이 계약서를 정렬해 걷어들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자들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움직임들이 하나씩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팽팽했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박지점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수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번 계약 양사 모두의 좋은 결과가 되길 바랍니다. 짧은 악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정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법무팀장이 먼저 나갔고 담당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 대리는 나가면서 정수아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작 안에 오전 내내 그가 보고 느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잔 2개와 아까 오현태가 마시다 둔 커피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습니다. 테헤란로의 오후였습니다.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풍경, 햇빛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작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1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테헤란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골목 안쪽 반지하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문이 땅에 붙어 있어서 바깥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정수아는 그 사무실에서 매일 밤 11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중고 노트북 화면에는 사업 계획서가 열려 있었고 손은 겨울 추위에 곱아 있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던 시절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3년을 일하며 모은 것, 퇴직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루나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 거절 연락을 받은 날이 생각났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검토 결과 안내였고 본문은 2줄이었습니다. 정수아는 그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곳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12번의 거절 끝에 첫 번째 투자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그녀의 숫자를 진지하게 읽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아는 반지하 사무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앞만 봤습니다. 거래처 임원이 실무 담당자를 찾을 때도, 심사역이 하드웨어 창업을 의아해할 때도,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도 정수아는 그때마다 같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짚었습니다.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언어였습니다. 창밖의 빌딩들이 오후 햇빛을 받아 조금씩 색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연태에게 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방에서 사실이 사실로 읽히기를 원했습니다. 숫자가 숫자로 읽히기를, 이력이 이력으로 읽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시각 1층 로비. 오연태는 회전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했던 서류들은 모두 3층 회의실에 남겨두고 내려왔습니다. 재킷 단추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오연태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회전문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3월의 오후였습니다. 밝고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 안에서 오전과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의 확신이 빠져나간 자리였습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서고 있는지는 그 자신도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해온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을 뛰고 사람을 이끌고 숫자를 만들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에서 그는 다른 종류의 진짜를 보았습니다. 700만 원으로 시작해 4,200억을 만든 사람, 12번의 거절을 견딘 사람, 그리고 커피를 요구받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는 그 사람을 아침에 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전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3월의 바람이 로비 안으로 잠깐 밀려들었다가 나갔습니다. 오연태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회전문을 등지고 로비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떼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바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 그 망설임 안에 오늘 하루가 남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연태는 결국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쿠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천천히 테헤란로로 합류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행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연태가 침묵할 때는 묻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테헤란로의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3층 회의실에서 정수아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서류, 형광펜 하나씩 가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꺼냈던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물건들이었지만 지금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의자, 통유리창. 오늘 이 방에서 많은 것이 오갔습니다. 말도, 침묵도, 숫자도, 감정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계약서 한 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정수아는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테헤란로의 오후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3월의 햇빛이 빌딩 유리에 반사되어 거리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저 골목 어딘가의 반지하에서 올려다보던 하늘이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하늘을 3층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본질적으로는 같았습니다. 7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 12번 거절당하고 13번째 문을 두드렸던 그 사람. 커피를 요구받던 순간에도 형광펜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사람. 정수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3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직 봄이 완전히 오지는 않았지만 겨울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의 온도였습니다. 정수아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과정은 서명보다 훨씬 길고 복잡할 것이었습니다. 부딪히는 일도 있을 것이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생길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수아는 쉬운 것을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걸었습니다. 테헤란로의 오후 속으로, 빌딩들 사이의 햇빛 속으로,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날 저녁 오연태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오던 해부터 써온 것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고 안쪽 페이지들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빈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무엇을 적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고 난 뒤 그는 수첩을 덮지 않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테헤란로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연태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하루가 그 사람의 안에 오래 남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침묵, 그날의 숫자, 그날 회의실에서 마주친 눈빛. 그것이 곧바로 무언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처럼 남습니다. 언제 싹이 트는지는 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오늘이 오연태에게 그런 하루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수첩을 꺼냈다는 것. 그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정수아는 그날 밤 루나테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소식을 전하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난 12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박수 안에 그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합계획, 인력구조, 시스템 연결.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중고 노트북 앞에 앉아 손을 호호 불며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정수아는 그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